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이거 보면은 이제 R1의 그 웨이브 펑션이 있죠. 근데 웨이브 펑션이 결국은 이제 전자의 확률 밀도고, 그다음에 요건 이제 일렉트론 2의 이제 확률 밀도고, 그래서 서로 이제 어떤 분포를 하고 있죠. 근데 둘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그냥 우리 고전 전자기학에서 그냥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저거 하나의 일렉트론으로 보면은 하나의 일렉트론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을 다 적분하면 이제 일렉트론이 되는 거죠. 그죠? 또 하나의 일렉트론이 있어요. 둘 사이의 거리가 뭐 이제 R12예요. 그죠? R1 R2.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R1 벡터고, 이렇게 해서 이제 R2 벡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요 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 거리는 R1 벡터 마이너스 R2 벡터의 절대값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리분의 여기 전하가 이제 예를 들어 Q1, Q2가 있다 그러면은 Q1, Q2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 4파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위치 에너지라 그러죠. 그 두 개의 전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포텐셜 에너지 to electron, to charge죠. 그러니까 두 개의 전하를 두 개 이렇게 갖다 놨을 때 그것이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전하를 갖다 뭐 충전한다 할 때 결국은 이제 이런 전자들을 갖다가 핸드폰에 충전하는 거죠. 충전해서 이것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두 개의 전화가 이렇게 가까이 마주보고 있다 그러면 요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를 나중에 사용할 수가 있죠. 그죠? 우리 핸드폰 충전했다 방전할 때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세 번째 끼우면은 이 세 번째 거는 어떻게 돼요? 요 Q1하고의 또 위치 에너지가 있죠. 또 Q2하고의 또 위치 에너지가 있죠. 그렇게 해서 Q3가 되면은 요 항이 몇 개가 되죠? 3개가 되죠. 그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Q1, Q2만 있을 때는 항이 하나였는데 또 하나가 오면은 Q3와 Q1 사이에 위치 에너지, Q3와 Q2 사이의 위치 에너지 해갖고서 항이 3개가 돼서 3개를 다 더하면은 걔 전체의 위치 에너지.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 충전을 한다 하는 얘기는 전자들을 모아놓은 거죠. 전자들을 이제 모아놔서 이제 거기에 이제 포텐셜이 높은 쪽에 모아놓은 거죠. 모아놔서 이제 그것들을 갖다 이제 도선을 연결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흘러오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바로 이제 전류를 만드니까 전류를 흘려서 뭐 핸드폰에 여러 가지 이제 회로의 기능을 이제 수행하고 뭐 할 때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와 같은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의미의 그 위치 에너지 이제 똑같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서로 같은 전화라는 게 전자죠. 전자가 서로 이제 요만큼의 거리 사이에 마주보고 있을 때 그 걔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죠? 그래서 책에서는 그냥 뭐 일렉트로스타틱 인터랙션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첫 번째 항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위치 R1으로 기술되는 그 전자의 그 웨이브 펑션과 웨이브 펑션의 곱인데 결국 이제 전하의 곱이니까 그래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
두 일렉트론의 포텐셜 에너지, 두 일렉트론 이 가지는 그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항 이것이 바로 이제 서로 교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제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아까 우리가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을 했죠.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항이 바로 이제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항이 이것이 이제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익스체인지라 하면 전자들을 교환하는 거죠. 그죠? 전자를 교환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기 완제로 상태로 R1이 있었는데 이제 완제로 상태로 R2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L0 상태로 R1이 있다가 2L0 상태로 R2가 되는 거로 바뀐 거죠. 그래서 바뀌게 되면은 그것이 요거 에너지를 만드니까 에너지를 만드는 거의 근원은 힘이죠. 그죠? 힘이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익스체인지 포스라고도 하고 그런 거죠.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due to 파울리 프린서플. 파울리 프린서플이라고 하는 거는 페르미온의 엔타이 시메트리시티를 규정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계산은 이제 안 할 텐데, 계산은 뭐 이제 또 하려면은 지난번에 그라운드 스테이트 계산하는데도 한참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그래서 뭐 굳이 이제 우리 클래스에서 계산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이런 항이 나와서 나중에 계산은 되니까 앞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 계산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이제 여기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계산을 이제 하면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라운드 스테이트 계산처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계산했어요. 그거 다 그거 다 계산해갖고 저기 다 이제 값들 다 구하고. 그래서 이 책에는 값을 주진 않았지만은 다 이제 값이 다 나오는 거죠. 아까 여기 이거 아까 그 상태로부터 얼만큼 차이가 나고 하는 거 이런 게 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싱글릿 스테이트가 되면은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이고, 그래서 첫 번째 항을 갖다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요거 첫 번째 항 이거 요 항을 갖다가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JNL이라고 그랬어. JNL. 그래서 첫 번째 항을 갖다가 이제 J의 NL 이렇게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그 익스체인지 턴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 책에서는 K의 NL 이렇게 표현했어요. K의 NL. 그래서 저기 요 두 번째 항이 이제 K의 N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스핀 싱글릿, 이제 스핀 싱글릿 상태의 그 에너지 시프트는, 여기 에너지 시프트 델타 1을 한 거니까, 스핀 싱글릿 상태 에너지 시프트는 그 저기 JNL 더하기 KNL이고, 스핀 트리플릿 상태의 에너지 시프트는 JNL 마이너스 KNL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델타 E 이제 1이죠. 델타 E 1에 뭐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책에서는 안 썼어요. 안 썼는데 뭐 하여튼 지금 델타 E 1을 구한 거니까 그래서 그냥 뭐 안 쓰고 그냥 합시다. 그냥 여기 델타 E 1을 구한 거였는데 이제 안 쓰고 그냥 델타 E의 NL 이렇게 썼어요. 그냥 이제 1을 구한다는 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델타 E의 NL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싱글릿 상태,
싱글릿 상태의 두 일렉트론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JNL 플러스 KNL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델타 ENL의 스핀 트리플릿 상태의 에너지 시프트는 JNL 마이너스 KN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요만큼의 차이가 KNL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KNL인 거죠. 그죠? KNL이고, 요 값이 이제 JNL이죠. 이렇게 돼서, 요 윗상태는 뭐냐면, 스핀 싱글릿 상태예요. 그죠? 스핀 싱글릿 상태로서 JNL 더하기 KNL 해갖고, 스핀 싱글릿 상태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요 아래쪽은 JNL 마이너스 KNL이 돼서 이만큼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고 스핀 트리플릿 상태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 과연 진짜 타당하냐? 그래서 이런 것들의 타당성은 항상 뭐 거의 항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험적인 결과하고 비교를 통해서 그 타당성이 이제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빛을 이용한 실험을 했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힐륨 가스를 체인버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것들의 온도를 올려주면 충돌이 막 이제 일어나겠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떤 빛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그 빛을 분석하면 빛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에너지 균일 사이에 전자가 전이하는 거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는 결국 이제 그 존재가 이제 이런 시스템이 존재한다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실험적인 관측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실험적인 관측 결과 뭐 이것의 존재를 근거로, 그러니까 이런 존재를 근거로 실험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래서 어떤 빛이 나오는 걸 찾아갔더니 그 빛이 아까 봤지만 여기 P11에서 뭐 아까 그라운드 스테이트 S10의 그 전위에 의해서 나온 빛의 이제 예상되는 빛의 뭐 에너지하고 유사하다든지 똑같지는 않겠죠. 아까 봤지만은 에너지 자체가 이제 틀리게 나왔으니까 똑같진 않지만은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스펙트럼의 구성이 어떤 특정한 거는 나오고 특정한 건 또 안 나오고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다 모은 다음에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 시스템에서는 이 익스클루전 프린서플을 적용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헬륨 원자 내에서의 두 일렉트론은 익스클루전 프린서플을 이제 적용해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를 계산해야지만 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떨어지는 그 스펙트럼의 그 에너지, 빛 에너지가 이제 얼마가 되는데, 그 이제 이론적인 계산을 통해서 봤더니 뭐 유사하더라.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 이론 자체가 타당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시적인 세상은 우리가 이 거시적인 세상과 달라서 직접 쳐다보고서 이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어떤 시그널을 통해서 보는데 이제 많은 것이 빛이죠. 빛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에너지가 나오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 연력학적인 시스템 하면은 이제 거기서 에너지가 이제 출입을 하고 뭐 이런 걸 이제 본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빛이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어떤 특정한 빛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그 빛이 잘 흡수가 된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왜 특정한 그 빛만 흡수가 되고 그 빛보다 파장이 큰 빛이나 파장이 작은 빛은 왜 흡수가 안 되는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왜 빛을 갖다가 아무 빛이나 집어넣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파장의 빛 또는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를 가진 빛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만 그 시스템이 빛을 흡수하는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이 전자 간의 익스클루전 프린서플이 존재하는 그런 개, 다시 말해서 이제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되는 그런 개를 가정해서 이론을 전개해서 이제 결국 얻어지는 결과를 토대로 그 실험 결과가 설명이 된다 하면 이제 그렇게 된다고 믿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힐림의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어렵게 전자 두 개 있는 어떤 그런 개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해서 얻어졌는데 3개, 4개 막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어요. 전자가 몇 개 이상 되면은 이런 게 또 이제 잘 안 맞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냥 잠시 사람들이 관심을 다른 데 두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분야에 이제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 분야의 발전이 좀 더딘 어떤 그런 상태일 뿐이지, 여기에 뭐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서 지금 뭐 다 그냥 우리 책에 있는 것만 보면 된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게 책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에 누가 이제 책을 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100% 확신하는 게 아닌데 왜 책에 냈어? 뭐 이런 식의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안 들을 것들만 이제 냈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의 뭐 100%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건 또 컨트로버셜한 것도 있어요. 여기 아직도. 그러니까 책이 이제 앞서 나가는 책은 좀 더 이제 그런 아직 뭐랄까 좀 확실하지 않은 것도 뭐 강력하게 주장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내용을 많이 이제 포함하는 그런 책이 이제 앞서 나가는 책이고, 그래서 이 가시오로비치 책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앞서 나가는 책 같아요. 그런 것들, 컨트로버셜한 것도 같이 집어넣어서 책에서, 그러면 책을 보는 사람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또 저자한테 뭐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시오로비치는 돌아가셨고, 가시오로비치의 이제 그 후진들이 이 책을 아마 계속 에디팅을 할 텐데, 뭐 틀린 부분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계속 그 책이 이제 에디팅 돼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추가되면서 이제 나올 텐데, 그래도 가장 앞서가는 어떤 내용이 많은 그런 게 이제 이 책인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이제 계속되는 시어리고, 지금도 뭐 피지컬 리뷰라든지 뭐 그런 책 그런 데 보면 이런 것들이 페이퍼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0년 전 하면은 이런 게 주류를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50년 전에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문도 많이 나오고, 근데 논문이 다 일치할 리는 없죠. 누군 이렇게 나오고 누군 저렇게 나오고, 계산도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도 해보고 저렇게 계산도 해보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서 또 계산도 해보고 뭐, 그래서 계속 이제 그것들이 나와서 서로 간에 이제 토론도 되면서 이게 어떤 그 계산에 대한 어떤 그 이제 타당성을 이제 검증하기 위한 어떤 서로 간에 이제 학회에서의 토론이라든지 뭐 서로 편지가 오간다든지 이메일이 오간다든지 하면서 서로 대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그 활발하게 그렇게 진행되던, 그러니까 어디 뭐 이제 가면은 이런 거에 익사이트 돼서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이지만 아직까지도 오차가 있기 때문에 보면 나는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떤 추가적인 어떤 항을 도입함으로써 뭐 이론과 실험 사이에 그 어떤 격차를 줄일 수 있었다. 뭐 이런 뭐 거라든지, 아니면 뭐 실험 방법을 뭐 좀 다양하게 바꾼다든지 뭐 해서 하여튼 이런 걸 검증하는 어떤 그런 게 되게 이제 많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게 뭐 이렇게 전자 2개인 것도 이렇게 여기 난리를 치는데, 전자가 3개, 4개, 5개, 6개 지금 100개까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누군가는 해야죠. 누군가는 하여튼 이제 그런 개에서 뭐, 예를 들어 히토리 원소 하면 이제 굉장히 전자가 많은 거죠. 뭐 그런 거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을 이제 이렇게 분석했더니 요러요러한 부분은 맞는데 요러요러한 부분은 안 맞는다. 도대체 왜 그러냐.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이제 관심 있으면 또 거기에 또 이제 같이 동참해서 이제 그런
이유를 밝힌다든지 어떤 새로운 어떤 이론을 추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시작점이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일렉트론이 모여 있을 때 우리가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서플을 꼭 적용시켜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에너지 준위가 생겨나고, 또 이제 그것들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연구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항상 트리플릿 스테이트가 싱글릿 스테이트보다 에너지가 낮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트리플릿 스테이트가 이제 에너지가 낮다. 로고 에너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된 거를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거기에 이제 실제로 저기 이제 스피드의 어떤 그 개념이 들어가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이제 거기 이것이 이제 저기 그 221쪽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볼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봤죠. 스핀을 얘기할 때 스핀이라는 것이 이제 보면 S1 더하기 S2 이렇게 두 일렉트론이 이렇게 됐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요거를 제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제곱하면은 이제 그다음은 S 제곱, 이제 라지 S의 제곱은 스몰 S1의 제곱 더하기 S2의 제곱 더하기 2배의 S1 닷 S2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스핀 싱글릿이나 스핀 트리플릿 스테이트에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한다면은 요거를 오퍼레이팅 on 스핀 싱글릿 또는 트리플릿 스테이트,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거의 크기는 그 S1이나 이거의 크기는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오퍼레이션 하면 이 S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S에 S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아까 요 S는 어떻게 된다는 거 얘기했죠. 여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서 1이 될 수도 있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제로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앵귤러 모멘텀이니까 이제 H바 제곱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요거의 경우는 크기가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그죠? 이렇게 되고, H바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똑같죠, 이것도. 똑같죠. 똑같이,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에 H바 제곱 더하기 2배의 S1 닷 S2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걸 보면은 그래서 이제 H바로 나눠주게 되면은 양변을 H바로 나눠주게 되면은 2 나누기 H바 제곱에 S1 닷 S2
라고 하는 거는 S에 S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죠?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죠. 4분의 3 두 개니까는 빼기 2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 값이 이제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S가 1인 경우 S가 1인 트리플릿의 경우는 2-2분의 3이니까는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S가 제로인 싱글릿의 경우는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이 스핀 상태가 트리플릿 상태의 경우에는 2분의 1이 나오고 트리플릿 상태의 경우에는 2분의 1이 나오고 스핀 트리플릿의 경우에는 2분의 1이 나오고 스핀 싱글릿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온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S1.S2를 다시 해보면 S1.S2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저기 H바 여기 넘어가니까 4분의 H바 제곱이 나오는 게 이제 요게 이제 여기 트리플릿이고 H바 제곱에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 H바 제곱 나오는 게 이제 싱글릿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S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S1이라고 하는 거 S1 벡터라고 하는 거는 2분의 H1의 시그마 벡터 있죠. 파울리 벡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S2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S2의 경우도 2분의 H바의 2 벡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대신에 요걸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제 저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4분의 H바 제곱에 시그마 1 닷 시그마 2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좀 전에 했듯이 4분의 H바 제곱이 나오든지 마이너스 4분의 3H바 제곱이 나오든지 이렇게 될 테니까 따라서 시그마 1 닷 시그마 2란 거를 보면은 이게 1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죠? 4분의 1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트리플릿일 때 1이 되는 것이고, 싱글릿일 때 마이너스 3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걸 왜 했냐 하면은, 이걸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걸 바꿔보면은. 요걸 바꿔보면은, 델타 E의 NL이라고 하는 거는, 델타 E의 NL이라고 하는 거는, J의 NL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1 플러스 시그마 1 닷 시그마 2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트리플릿의 경우는 시그마 1 닷 시그마 2가 트리플릿의 경우 시그마 2가 1이죠. 1. 여기가 1이에요. 1. 그러면 2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JNL 마이너스 KNL이 되는 거고 싱글릿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이죠. 그죠? 싱글릿의 경우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하니까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익사이트 스테이트 에너지 시프트가 요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이제 얘기하고자 하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에너지 쉬프트에 관계하는 그 하밀토니안 컴포넌트는 이게 이거예요, 이거. 스핀에 관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V라고 하는 거는 스핀하고 관계 없어요. independent. 것이 V가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그 하밀토니안의 퍼터빙 하밀토니안의 컴포넌트는, 일렉트론 인터랙션 그걸 말하는 거죠. independent of spin이에요. 그죠? 왜냐면 이거니까. 그죠? 이게 이제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의 R1 벡터 R2 벡터 절대치분의 1에서 여기에 어디에도 요것에 어디에도 스핀과 관련되는 어떤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런 웨이브 펑션 이제 주어진 우리 싱글릿 트리플릿 상태의 그 웨이브 펑션을 놓고서 요것의 이 값을 에너지 시프트를 계산해 봤더니 그 결과는 마치 스핀 디펜던트한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퍼터빙 하밀토니안 이제 힐륨 원자에서의 두 개의 전자 사이에 일렉트론 인터랙션. 그러니까 힐륨 원자에서의 두 일렉트론의 이제 리펄션 에너지를 계산하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익사이드 스테이트에서 이제 시작은 폴스트 익사이드 스테이트죠. 첫 번째 이제 에너지가 바닥 상태가 아니고 바닥 상태보다 하나 높은 폴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서 이제 웨이브 펑션들 간에 나타내는 이제 일렉트론 리펄션 에너지를 계산하고자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웨이브 펑션이 이 스핀하고의 이제 우리가 엔티시메트리 어떤 조건에 의해서 웨이브 펑션이 시메트릭한 이제 상태가 있는 반면에 웨이브 펑션이 엔티시메트릭한 이런 이제 웨이브 펑션도 있었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개의 어떤 성질로 보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것의 expectation value를 계산을 했더니 그 결과는 마치 우리가 스핀을 갖다가 이렇게 어딘가에서 집어넣은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 왜 그러냐?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서플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렉트론끼리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서플이 적용돼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에너지 쉬프트가 요것에 의한 스핀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떤 그런 이제 하밀톤 컴포넌트에 의한 에너지 쉬프트가 마치 스핀 디펜던트한 것처럼 나왔다. 왜? 익스클루전 프린서플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